지기현 판사 너 법, 뭐 위반죄? 너 판결 똑바로 안 하면 너를 끌고 갈 거야. 또 그런 죄까지 만들었잖아요. 법률까지. 야, 입법부에서 국민을 위한 정말 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안 만들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법안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사법부 길들이기하고 사법부에 그 압박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전부 현직 대통령에 관련된 죄를 없애고자 지금 이런 사단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시키는 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을 그래서 끝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언도받지 않고 무죄가 판결이 나는 순간 이 또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소용돌이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봐라,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으면 몽땅 다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레발치고 뉴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다 믿습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 좋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민주당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뭐 도봉구청장 뭐 그 사람을 뭐 칭찬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편파 칭찬인가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이렇게 얄팍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1월 18일 이전에 첫 번째 석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 날 때, 헛개남님 반갑습니다. 성동구청장이구나. 성동구청장. 맞아. 도봉구청장이 아니고 성동구청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이전에 일단 석방이 돼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이 관련된 군인들 다 옥석이 가려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군인들 전부 별들 다 바꿔버렸잖아요. 정말 능력 뭐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다 왕관 차고 완장 차고 살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그 영화배우 말죽거리인가 영화배우 그 소년원 사건 난 그거 보고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도 쉴드를 쳐주고 그냥 왜 잘못이 있어도 청년 시절에 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이렇게 까발리냐. 그래서 은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관상을 보세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못되게 굴했을까. 제일 싫습니다. 싫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법 여건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 아쉬움. 불미스럽게 뭐 과거에 그거 갖고 왜 그러냐. 아니 대한민국의 전과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대한민국 전과자 얼마 없어요. 근데 전과자가 정권을 잡고 근데 전과가 정말 어떤 군중에 의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시위하는 와중에 뭐 여러 명이 체포돼서 가는 것은 어떤 공동의 어떤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민주화 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뭐 김문수 같은 사람. 근데 미군 문화원 같은데 불질러 갖고 가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그 사람들은 밥벌이로 하는 거잖아요. 밥벌이로.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연예인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야, 정말 왜 요 시기에 그게 떨어졌는지, 왜 밝혀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 시기에. 예. 직위원 판사 압박하고,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직위원 판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내란 특별재판소로 끌고 오지 못하면 법 왜곡죄로 직위원 판사까지 이제 그거예요. 내란 특별재판소는 이제 2심부터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직위원 판사가 만약에 무죄를 줬어. 그러면 직위원 판사를 겁박하려고 하는 법 왜곡죄 같아요. 이런 법안이 언제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참 안타깝고 정말. 그리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조진웅 배우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이 크다. 저도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모습으로는 과거에 그 죄는 단지 호기심에 그냥 옛날로 치부하고 지금 건장한 사람으로 변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두둔하는 걸 보고 예라이 씨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나요? 와, 정말 열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열받는 거예요, 열받. 난 그런 사람들, 박범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진웅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거 보고, 야, 네 편, 내 편. 아니, 청소년 때 잘못한 걸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한번 단발성으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양반이, 영화배우가 한 번 어떤 행위를 해서 한 번은 딱 끝나서 그냥 거기서 멎었으면, 그게 뭐 청소년이니까 뭐, 그래, 성찰했구나 하는데, 야, 특수 강도 강간에 뭐 여성이 있고 차도 3대나 훔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는 음주운전에 또 걸렸고 뭐 영화 찍으면서도 뭐 주먹으로 막 날린 사람도 있고 맞아때는 사람도 있고 야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까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극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사진을 찍는데 감히 어디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유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대통령도 전과가 사범인데 뭐 대통령 했잖아. 다 과거 다 잊고 과거 잊었는데 왜 조두수는 왜 죄까지 다 받았는데 조두수는 왜 집에서 감금조치 시켜놨냔 말이에요. 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조두수는 죄를 다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집안에서 못 겨나오게 하는 판에 이 양반은 자 얼굴 봐요. 진짜 무섭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조진웅도 또 이재명 대통령 조카가 76년생이래요. 조카가 이종사촌 조카가 76년생이래요. 또 조진웅이도 76년생이고 뭐 비슷한 애들 뭐 잘 알지 않을까? 뭐 인터넷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사람하고 친구인데 뭐 어쩌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핫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인가요? 이 양반이 대주주죠. 화천대유 대주주가 통장에 30억이 있답니다. 30억. 야 정말 아니 30억에 3천억 3천억. 조두순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풀려났네. 몰라요. 지난번에 12년 살고 출소했잖아요. 그 이후에 요번에 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집 거주지 이탈해서 재판을 또 받았다는데 모르겠어요. 또 감옥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죄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 유튜브에 이제 좌파라 그래야 되나?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
대장동을 가짜로 보는 사람들, 야, 무슨 8천억의 손해가 있냐? 8천억을 이 사람들이 가져갔냐? 이건 아파트 분양가 뭐 100만 원씩 업해서 곱하기 몇천 채 하니까 8천억 돈이 남으니까 이거는 허수의 돈이다. 이 사람들 실제로 판결문에도 400억밖에 추징을 안 했잖냐. 이거는 가짜다. 8천억 수익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허수다. 라고 했는데 이야, 김만배 화천대유 통장에 계좌에 3천억이 들어있대. 3천억.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3천억이 들어있대. 3천억. 와. 그리고 뭐 누나의 통장에 뭐 100억이 들어가 있고 뭐 200억이 들어가 있고, 이야, 돈이 그냥 흥청망청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있겠습니까? 왜 그대로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돈이 실제로 있다는 게 뉴스에 떴어요. 그것도 JTBS에서 띄웠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8천억이 실제로 있다 이거지. 어떤 유튜브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거 억지로 8천억을 수치 계산해 놓은 거다. 실제로 8천억이 없다. 라고 했는데 통장에 3천억. 말이 3천억이지. 한 통장에 지금 3천억이 있대. 3천억이. 야, 참.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참 이 나라가 엘리트들이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엘리트들이 지금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했는데 저는 깡패 같은 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그 깡패 밑에 뭐 변호사예요? 다? 감옥에 간 사람들 돈 받고 변호하는 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죄인들 변호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돈 받고. 참 열받는데. 한탄 한 잔 마셔야지. 그리고 통일교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15명한테도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장관도 있대잖아요. 장관도. 근데 왜 그건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거 모르고 있겠죠. 통일교 같은 이런 이단 집단을 없애보자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근데 아니 장관도 있는데 그 중에 15명이 통일교에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그거 어떻게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장관급도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정말 민주당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특검 대상이 아니니까 빠져나간다? 참나. 특검은 그런 거 수사 안 하나요? 그래서 요번에 그 내란 관련 특검을 만들어 놓은 게 아주 어설픈 그런 특검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너무 열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참참님, 제가 2001년도죠. 2000년도쯤 될 거예요. 25년 전에 사메인더스라는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 회장이 TV에 경제 칼럼에 나와서 9시 뉴스 하기 전에 이제 KBS였는데 그때 3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2천억을 벌었어요. 2천억을. 그 회장이 2년 동안. 그 방송에 나와서 저는 2천억을 벌었지만 정치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후원금 많이 냈죠. 그러면서 그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그 2천억을 벌었다고 하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압수수색 들어와서 바로 그 사람 체포해가고 제 수첩도 뺏겼어요.
그때 압수수색하면서 몽땅 들고 가서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8천억이나 벌었는데 그 비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뭐 황당한 거죠. 결국에는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얼만큼을 줬는지는 금액은 안 적혀 있고 후원을 했다. 그 인원은 15명이다.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글쎄, 세상이 정말 이런 뉴스만 보고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이렇게 경제에 대한 뉴스가 없어요. 환율이 올랐다. 정말 수출이 잘 되느냐. 대기업들이 지금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느냐. 건설 현장은 잘 돌아가고 있느냐. 물가는 올라가고 있느냐. 그런 거는 안 보고 만 주식. 내 국민연금 갖고 왜 주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4명밖에 없어서 내가 하소연합니다. 하소연. 제 국민연금으로 지금 주가 부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열받습니다. 그 와중에 또 추미애는 법사위원장 사직 써내고 경기지사 출마한답니다. 경기지사 출마한대. 아니 김동연 잘하고 있지 않나? 김동연이 개딸 출신이 아니거든. 마지못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한 명 미룬 게 김동연인데 이 양반은 열심히 해서 경기지사가 됐는데 이재명 딸랑이들이 아니다. 넌 다음에는 나와라. 막 그런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곳에 조두순이 동네 살았어요. 항상 부례있게 이사 갔습니다. 또 이사 간 곳이 단원고 안산은 정말 안 살고 싶어요. 제가 안산에 제가 5년 살았어요. 5년. 안산 성포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에 5년 살았어요. 5년. 그래서 안산의 별명이 안 산다 하는 데가 안산이라고 제 별명도 알아. 그래서 안산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왔어요. 일산. 안산에는 제가 이제 집을 산 게 아니고 안산 성포동에 지금도 있어요. 저층 아파트 5층짜리. 거기에 이제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 그 사택 그거 포함해서 63채가 있었어요. 제가 3회 인더스 다닐 때. 그 63채의 사택을 제가 다 팔았어. 25년 전에 그 사택을 제가 다 팔았어요. 그럼 어떤 조건에 팔았냐? 첫 번째,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 회사 망하기 전에 그 직원들이 살고 있는데 직원들이 뭐 돈이 많으면 사택에 살겠습니까? 돈이 뭐 많지 않으니까 사택에 있는다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그때 회장이 누구였냐면 이용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한테는 20% 할인해서 팔아라. 그래서 그럼 할인 가격은 뭐냐? 기준은 제 머릿속에 제가 이제 이 아파트는 그 성포동 아파트가 그때 당시 뭐 한 4,500, 5,000 했어요. 그러면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아파트 가격을 딱 치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냥 그러면 5천만 원에서 20% 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요? 4천만 원에 직원들한테 살래 말래? 그럼 직원들이 사고 싶으면 바로 돈 주면 되는데 사기 싫은 사람도 많았어. 그래서 그러면 20% 할인된 거 일반인한테 파니까 잘 팔려요. 20% 할인되니까. 그래서 저는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1억 4천 되는 것을 시세를 7억으로 만들었고 팔았고 결국엔 63채를 제가 제 명의로 제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서 63채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현금화해서 이렇게 회장한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영화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아무나 있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안산 성포동이 아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거기 옛날에 그 안산공단 반월공단 있을 때 그 주공 그 사태 그려졌던 것들 많이 허물고 지금은 새로 많이 졌어요. 새로 오래됐으니까 저층 아파트들 다 허물고 뭐 40층 50층짜리들 많이 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런 일도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안전 못 쓰고 감시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다니는 대기업의 부장 출신이 안전 감시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죽은 깨가 자글자글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덮고 다닐 수도 없고 왜냐하면 원래 부장 정도 되면 뒤에 의자 앉아서 결제나 딱 하고 뭐 인터넷이나 보다가 가끔 이렇게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침 7시에 체조 시작 제가 앞에 단상에 나가서 매일 체조 주간해요. 제가 국민체조 시작하면서 팔다리 운동부터 해가지고 숨쉬기 운동까지 매일 제가 단상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떠들어요. 제가 아침 6시 50분에 그리고 또 어디 가지도 못해요. 계속 작업자 옆에 서서 사고 나지 못하게 사고 나면 잘리니까 물론 뭐 예방 활동 한다고 100% 막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업자들한테 막 오늘만큼은 다치지 말라고 막 그러면 오늘만 안 다치면 되잖아요. 오늘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안 다치는 게 아니라 오늘만. 국힘 해체해야 됐습니다. 국힘을 왜 해체해야 돼요? 해체하는 이유를 내줘요. 해체하는 이유를. 왜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관리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경리나 회계나 뭐 총무나 이런 쪽에 일을 했으면 아유 못 버텼죠. 근데 25년 전에는 뭐 총무, 경리, 자재 다 봤어요. 제가 뭐 국민연금 도 했고 의료보험도 했고 산업재해보험 계산보험료 계산도 해서 매년 4월달에 그 다음에 퇴직급여도 계산해주고 수미님은 국힘 해체라고 하는데 놔두세요. 그것은 반대도 많이 있어야 재밌어. 들어가고 고층 아파트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산이 고층 아파트 많이 생겼어요. 저희 회사도 안산에 재건축을 한 데가 있어요. 저 선부동에 그 재건축을 한 지가 꽤 됐죠. 한 몇 년, 2, 3년 됐어요. 그쪽에 다 전부 그 주공 아파트 그 공장의 사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허물고 새로들 많이 졌죠. 제가 뭐 안산에 5년 살았으니까 뭐 안산은 잘 알아요. 그다음에 저 안산역에 그쪽으로 가면 중국 안산역 거기가 끝이었어요. 옛날에는 몰라 지금도 끝역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연장해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중국 거리가 돼가지고 그때 안산에 공장이 있었어요. 저희가 본사는 서울 구로동에 있었고 25년 사셨구나. 오래 사셨. 저는 이제 안산에서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 이제 일산인데 일산에서 산 지가 25년 안 됐지. 25년은 안 됐고 제 기억에 서해 교전 있을 때 전쟁 발발했다고 TV에서 자막을 띄울 때 제가 짜장면 집에서 밥 먹다가 그때 이제 월드컵 할 때야 한 2002년도구나. 제가 2002년도에 일산으로 이사 왔어요. 사동이 있어야 한다. 그죠? 감사. 오늘도 나라 사랑에 수고하십니다. 구자성님 고맙습니다. 역시 그래도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 사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응이 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이제 힘이 나는데 또 없네. 그만 먹어야지. 그만 마시는 건 이제 다 그만 먹고요. 그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지나면서 잘 새겨보시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독재를 하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빨리 하라고 해서 했다. 술 먹고 했다. 완전히 꼴통짓 했다. 막 그냥 선동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술을 먹고 얘기합니까? 감옥에 술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홍장원하고 곽종군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증인 불러놓고 밤 12시 31분에 당신하고 통화했는데 나는 그 이후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왜 당신이 왜 체포하라고 그랬고 왜 문을 부시고 들어가고 왜 끌어내라고 했냐. 나는 당신한테 그 얘기 안 했다. 왜? 곽종군이가 오버액션 한 거잖아요. 오버액션 한 거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유튜브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받았습니까? 예.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아유,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근데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네. 바뀌었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곽종군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할 때, 뭐 40분 되니까 또 이렇게, 막 몰려오시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이제 또 신이 또 납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그, 2명, 군인 1명하고, 국정원의 1명, 그 2명의 발언이 자꾸 바뀌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2명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탄핵 파면한 거에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이후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 계엄령을 선포할 때 뭐 국무회의도 안 했다는 둥 CCTV 깠더니 나왔어. 그렇잖아요. 성민주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회의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쌩 난리인데 CCTV 까니까 했잖아요. 그죠? CCTV 까니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홍장원이 뜰에서 국정원 걸어가다가 뜰에서 적었다. 아니잖아. 뜰에서 적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왼손으로 썼다, 오른손으로 썼다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홍장원이는 또 왼손잡이라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 쓰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하는 거거든요. 왜?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시받고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기 위해서 이 사람을 포섭해서 질문을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에 반대인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엄청 어렵지. 왜? 하나하나 끝까지 따져보면 중간에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뭐가 오류가 있어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CCTV 시간이 틀릴 수도 있어서 그건 오류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변호인이 또 그거 물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CCTV에 있는 그 시간과 본인들이 통화한 시간은 일치하니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서 홍장원이가 찌그러졌잖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곽종군이는 또 뭐가 찌그러졌어요?
12시 31분에 곽종군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신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어찌해서 당신은 그 후에 있었던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느냐? 당신은 문을 부시고라도 쳐들어가라, 도끼를 부시고 쳐들어가라 다 얘기했다면요. 근데 도끼는 기억에 없대 이제. 왜? 사실은 도끼는 자기가 시킨 거였잖아. 저는 그렇게 봐요. 야,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도끼를 부셔더라도 뭘 해서라도 하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나중에 증언이 바뀌게 됐습니까? 공익제보자잖아요. 공익제보자. 예. 아유, 최미숙님 반갑습니다. 공익제보자. 먹이를 줬잖아요. 공익제보자.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된 거 윤석열 대통령을 몰고 나는 뭐 잘해서 공익제보를 해서 죄도 경감돼서 풀려날 수 있게끔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이제 까야 되는 거야. 까는데 그 까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 일반민님은 또 왜 일반민님 글씨를 제가 못 읽어봤는데 괜찮으세요? 뭐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지우지 않아도 돼. 반대 의견도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조금 증언을 뭐 불미스럽게 했다 그래야 되나? 조금 그냥 일관된 주장이 아닌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계엄령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 뭐 이런 미스 저런 미스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하나 방첩사령관인가요? 이진수인가? 그 특전사가 아니고 방첩사인가? 그 사령관이 공포탄을 10발씩 들고 가라 했는데 누군가가 이 총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탄을 가지고 가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MBC에서는 난리 났어요. 나왔다 이거 이제 총알을 총에 놓고 가라. 실탄을 장전하고 가라. 봐라. 죽이려고 실탄을 놓고 간 거 아니냐라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 방송에서. 와 맞아. 총을 진짜 그러더라고요. 네, 총을 공포탄이 이 총은 공포탄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실탄을 넣어서 갖고 와. 오케이 했는데 그 총에 실탄을 놓고 가려는 것을 대통령이 시킨 걸로 그게 아니고 그 사령관이 야 공포탄 넣고 가. 공포탄 없는데요? 공포탄은 이건 넣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야 그러면 실탄 넣고 가. 그거는 그 사령관이 시킨 거예요. 사령관이. 근데 대통령이 봐라 총 실탄을 넣고 간 거 아니냐. 그리고 곽정군이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대통령부터 뿌리를 놓은 건데 다 밑에 중간에서 오버 액션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의원을 한 명도 끄집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끄집어내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 대통령이 왜 안 끄집어내? 라는 육성이 나왔어야지. 야 곽종군 빨리 끌어내라는 비화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잖아. 네? 그게 없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방은요. 다 이제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너는 지키고 뭐 민주당 좋아해도 뭐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는 거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떡도 하나 더 사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신 당신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운동권 민주화라고
미명의 여자들한테 없을지도 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냥 중간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뭐 땡땡이 치는 놈들도 있었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자기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학교 전체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있고요. 중간 뭐 반에서 뭐 중간 하는 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학교에 한 학년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다 서울대 갑니다.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연고대를 갑니다. 그리고 반에서 공부 좀 2, 3등 하는 애들은 뭐예요? 공무원 시험 봅니다. 공무원. 4, 5등, 6등까지 다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10등에서 한 20등, 20등, 25등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업체를 갑니다. 대기업체 시험도 보고 뭐 조그만 회사도 가고 옛날에는 그 시험도 봤어요. 저희 회사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회사니까. 그리고 진급할 때도 영어 시험 문제도 하는데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래서 면접 볼 때 저는 면접 말고 진급 시험 볼 때는 이제 부장 진급할 때는 영어 면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 면접은 포기하겠습니다 했거든. 네, 영어로 표현을 하면 가점이 있는데 저는 영어 면접을 안 한다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가점을 안 받은 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영어 할 줄 아나? 다 영어 못해. 근데 자기소개서를 원고지에다가 달달달달달 한글로다가 그래놓고 그 읽으면 그게 영어예요. 영어 회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안 한 거예요. 왜? 전략을 짠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영어를 못하는 거 같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남기훈님 반갑습니다. 김덕현님 이거 나쁜 놈이네. 정신 얼빠진 것들. 아유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들이 세상에 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 단지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그죠? 한동훈 대표 토론 콘서트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훈 좋아하지 않아. 저는 한동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정치인입니까? 한동훈은 정치인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한동훈은 없어지는 잿가루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정치인 척하고 이빨 까고 있는데 머리나 확 벗겨버려야 된가. 맞잖아요. 저는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한동훈은 윤석열을 버리고 나면 한동훈 스스로 일어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국민의힘 대표까지 시켜서 네가 좀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뒤통수를 쳐. 정말 검은 머리도 아닌 남의 머리 뒤집어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봐서. 네? 이유가 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국민의힘의 10명을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자기가 공천해 준 사람들한테 야 탄핵에 동조해. 그래서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잖아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10명을 죽였어도 탄핵을 하고 파면이 안 됐으면 지금 내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도 그래서 저 좌파들은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다. 탄핵하라고 해라. 정말 국민의힘에서 내 말만 들으면 저 민주당 다 뿌리 뽑을 수 있다. 이것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부 다 지 정치 인생만 살고 있는데 야 한동훈 네가 가서 넌 정치인 아니잖아. 네가 가서 좀 확 휘어잡아. 그래서 보냈더니 이게 뒤통수를 쳐. 정말. 응? 전혀 아니에요. 한동훈은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손붙잡고 가서 시덕거리고 앉아 있었잖아요. 계엄령 해제할 때 뭘 봤습니까? 에? 알고 봤더니 뒤통수 친 사람이잖아. 알고 봤더니 아이폰님 맞잖아요. 대만 파이팅. 맞아요. 그리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머리 좀 없는 게 진짜 없는지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렇다면 아유 저 사람이 저랬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뭐 그냥 맨날 성형외과만 다녔다, 피부과만 다녔다, 그냥 뭐 머리에 가발을 뒤집어 썼다. 야, 근데 김건희 여사, 저는 눈썹이 없어요, 여기. 근데 김건희 여사 눈썹도 문신이 아니더라고. 김건희 여사 눈썹도 문신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눈썹이더라고. 여러분들 그거 못 봤어요? 김건희 여사 뭐 얼굴이 뭐 보톡스에 어쩌고 저쩌고, 머리 가발 쓰고 감옥에 있습니까? 생머리더라고. 눈썹도 제 눈썹이고. 여러분들 여자들 다 눈썹 그리고 문신하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아니더라고요. 다 제치요. 눈썹도 자기 거고 머리도 자기 거요. 한동훈이 감옥에 가면 머리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나 모르겠다. 애용님, 한동훈 주변에 문재인, 박원순 측근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 계엄은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아니, 대통령도 안 해본 사람들이 계엄이 나쁘다 그러면 되나? 그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깝친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 야, 얼마나 당하게 만들었으면 나는 저 사람한테 안 당했네.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한테 뭐 고초를 당했어? 뭘 당했어? 내가 이렇게 나를 모질게 굴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 나한테 안 당해봤으니까 뭐 아우 저 사람 무섭다 뭐 아유 정말 아우 백스농부님 오늘 23번째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59분 벌써 1시간이 됐네. 정말 1시간이 됐어. 정말 1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이 됐어. 저는 오늘 속보가 떴는데 통일교 재단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15명한테 정치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15명이 과연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15명 중에는 국무위원, 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과연 이 사람들이 통일교한테서 돈을 받아먹고 뒷주머니에 채우면서 입으로는 통일교를 멀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설레발치는 그 모습, 구역질이 나오고요. 또 조진웅 영화배우에 대해서 쉴드를 쳐주는 모습 보고, 야, 내 편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응어리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 무죄 석방돼서 이런 F킬라 뿌렸을 때 다 튀어나온 것을 싹 잡아서 자유 대한민국이 이 시간이 될 때까지 간첩들이 많이 양성이 돼 있다면 앞으로 싹 도려내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서 미국, 일본, 서방 선진국과 힘을 합쳐서 정말 국민들 행복하고 부자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계엄령 선포하고 뭐 계엄 난리 났다, 뭐 전쟁 났냐, 뭐 장기 집권할 거다, 뭐 김건희가 시켜서 했다, 그런 뉴스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뉴스는 무지무지 많이 들었고 MBC에서 방송 나왔는 걸 봤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몇 번 했는데 왜 했는지 국정을 그렇게 발목 잡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검찰 가짜 기소한 사람들 탄핵시킨 거
뉴스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입법의 폭주, 입법부의 그 폭주에 대해서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오로지 MBC에서는 현직 대통령 미국에 가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바이든이 쪽팔리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그 특종이라고 뉴스를 터트린 거예요. 저는 그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그 회의에 부결되면 쪽팔려서 어떻게 했냐라는 말을 저는 바이든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뭐 어느 국회의원은 뭐 그게 아니고 난리면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바이든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엘리베이터 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서 옆에 주변하고 뭐 이런 얘기 저는 야 바이든 그 뭐 의회에서 그 뭐 승인 못 받은 거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그 표현이잖아요. 아주 그냥 상식적인 대화예요. 전 그때 그거를 뭐 특종이라고 MBC에서 터뜨렸잖아요. 그러니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외국에 나와서 있으면 그런 것을 니네들이 니 잘 살라고 특종을 내리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샴페인잔 터트리면서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영어로 연설도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다음에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서 빵빠레 물리는 것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여줬잖아요. MBC에서는. 예?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갔는데 선글라스 낀 여자 한 명하고 악수하니까 뭐야 이거 쪽팔리게 영어를 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박창형님, 조진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조진웅이라는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은 덮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봐줘야 된다? 저는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압니다. 소년원에 가면 제일 첫 번째 검정고시를 보게 합니다. 검정고시. 제 친구가 소년원을 갔다 왔어요. 제 친구가 걔는 중학교 2학년 때 옛날에는 절도죄가 제일 컸어. 옛날에는 뭐 40년 50년 전에는요 이 남의 거 훔치는 왜냐면 경제가 어렸으니까 뭘 훔쳤단 말이에요. 제 친구는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근데 조 누구죠? 예. 조진웅이는 차를 3대나 훔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런 행위를 딱 해서 제 친구는 그 이후에 검정고시를 제 친구는 경미에서 6개월짜리 갔다 왔어요. 소년 감호 8호인가? 8호가 6개월인가 그래요. 9호인가 10호인가는 1년, 뭐 2년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소년 감호 8호, 9호, 10호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터넷 뒤져보니까. 근데 제 친구는 6개월짜리를 갔다 왔대요. 갔다 오니까 뭐 학교는 다시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뭐 지금은 벤츠 타고 다니지만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이후에는 아주 제가 봐도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조진웅이라는 사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이 떠도는 뉴스를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영화인으로 다닐 때 음주운전 걸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폭행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과정이 나이 먹으면서도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성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삐딱한 생각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오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0년대 초에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기득권이요. 사법고시를 그때 패스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어마어마한 상위에 있는 사람이었지.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조직을 얼마나 잘 가꾸겠어요. 그 삐딱한 생각으로 야, 나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야. 야, 다 줄 서. 당연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세상 흘러가면서 성남시장도 되고 하면서 자기 반대편 있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옆을 비키라고 했잖아요, 다. 그죠? 아, 왜 은빛감비님 맞아요.
이분은 정직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합리하면 계산적인 생각. 물론 제 합리하고 제 계산적인 건 맞아요, 유이님. 근데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전부 인터넷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뭐 틀린 얘기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얘기들이요. 그리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왜 그러면 조두수는 왜 자꾸 가두려고 합니까? 예. 사회자들이 애국인 흉내낸 걸 알겠지. 권년도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 인구가 6,000불만 불을 받아서. 그래요? 왜 은비까미님 건 삭제했어요? 저는 그 홍범도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렇게 라이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홍범도라는 사람이 뭐 문재인 때 뭐 대한민국 홍범도 장군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뭐 축하합니다. 감축합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공군 비행기에서 떠들고 뭐 그때 조지웅이가 참여를 했잖아요. 저는 홍범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홍범도 나무키 같은 것을 찾아보면요. 홍범도가 20대 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월급 안 준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또 죽였어요. 또 사람들을. 근데 우연하게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한일 빨치산 운동이 있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사람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전투를 했는지 뭐랬는지 거기서 조금 영웅이 됐나 봐요. 그 영웅이 돼서 한일 운동에 빨치산 운동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20대 30대 때 사람을 개인적으로 2명을 죽인 사람을 영웅으로 해주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윤어게인님처럼 백선엽 장군이 진짜 장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백선엽 장군이 6.25 때 그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모 방송인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 북한 동포를 그렇게 많이 쏴 죽였는데 어떻게 국립묘지를 가요? 일본 놈들도 아니고 우리 동포를 쏴 죽였는데 얘라 안기령이냐? 당신 북한 군들이 총 들고 오면 우리 동포 아저씨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안 쏴 죽이나? 참나. 북한은 우리나라 적의 적군이고 주적이고요. 근데 북한 동포가 우리는 총을 안 쏠 거래. 저 일본 놈들만 쏠 거래. 정말 군대를 안 갔다 온 건지 진짜. 윤어게인님 정말 안기령 같은 사람 군인 앞에서 저는 김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구도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조봉암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조봉암이라는 사람도 1958년도인가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 밑에서 사형당한 사람도 하나 있잖아요. 누구야? 박헌영. 네. 뭐 박헌영, 조봉암, 김구,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미화된 거죠. 이미 그 옛날에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유관순 누나도 있고, 그죠? 반갑습니다. 김구는 킬구죠. 피아노님, 계엄할 요건이 아닌데 국회를 침탈한 게 내란이. 국회를 침탈했다는 말은 문구를 쓴 거잖아요, 지금. 우리 피노님은 침탈이라는 문구는 어디서 나왔나요? 국회를 갔다라고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국회를 찾아갔다.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러 갔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국회를 침탈하고 소총에 개머리판에 소총에 뭐 실탄까지 하고 완전 무장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점령하러 갔다 그러면 뭐 어마무시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 쓰면은 다 나쁘게 보는 거죠. 응? 북한 도발로 합법적 계엄 유도하려 실패한, 뭐 방송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들으면 안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변호인도 있을 거고 국민도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바보 취급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피노님은 당신은 왜 내란을 왜 계엄이라고 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말 한마디도 했습니까? 내란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반대 세력이 내란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남한과 남한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예? 싸우는데 북한과 적을 두은 사람이 북한과 내통한 사람하고 싸워서 지금 북한한테 우리는 남쪽에 통일도 하지 않겠다. 북한은 어떤 경우든 대화를 해야 된다. 뭐 김일성, 김정은 주성님 저 여기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평양에 어디 삽니다. 아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피노님 그런 증거가 법정에서 어떤 법정에서 나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엄을 요구할 조건도 아닌데 그거는 특별검사가 묻는 거 아니에요. 특별검사가 지금 상황이 계엄할 상황도 아닌데 왜 계엄을 했고 어떤 국회에 문제가 있는지 왜 계엄을 했습니까? 라고 특별검사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문구를 적어서 한 거예요.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당신이 대통령 돼봤어? 당신이 대통령 한번 해봤냐고. 대통령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표현을 하냐? 그걸로 그냥 깝치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지 않은 사람의 그 고초. 이재명 대통령도 봐봐요. 뭐 대통령이 되면 뭐 다 미군 철수하라, 뭐 사드 다 없앤다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래? 주한미군 주둔해야 된다. 뭐 무기도 더 구입해야 된다. 뭐 미국에서 배도 만들어야 된다.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 쌩까고 있는 게 뭐예요? 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모사삼사님은 경찰이야. 그러니까 나 한글을 알아요. 한글을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헌법에 보장된 계엄 사무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 사무를 활용하는데 선관위에서 선거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으니 그 두 군데의 군대를 보내서 왜? 군대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외국에 군대 보내는 거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결정하나요? 옛날에